안녕하십니까. 비트선물왕제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21일 오전 6시 13분입니다. 지난 시간이 7월 17일이었어요. 지금 이 세로선에 그어져 있는 영역에서 방송을 업로드를 하였는데, 이때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총 4개의 파동에 대해서 조합을 하게 됐어요. 무슨 파동이냐? 첫 번째, 얘가 커렉티브한지 임펄시브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한 첫 번째 파동과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 플랫, 그 다음에 복합 조정, 그리고 임펄스 총 4가지의 파동을 조합해서 시나리오 2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에 있는 3가지를 조합해서 다음과 같이 복합 조정 형태로 올랐고, 얘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리시 트렌드 9을 그렸는데, 제가 시간 관계를 좀 같이 봤었죠. 와이파의 어떤 완성 시각이 와이파 그 OX 라인을 깨는 시간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깼기 때문에 이 복합 조정 형태가 다음에서 완성돼서 한 단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단위가 마무리된 이 해당 카운팅에서 추가적인 임펄스 파동은 고점에서 발생해서 동인 파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봤어요. 즉 고점에서 발생한 임펄스는, 그러니까 즉 임펄스는 시작 파동이자 끝 파동이 될 수 있어요. 시작 파동의 경우에는 이전 파동이 종결됐을 때 처음 시작하는 고점 혹은 저점에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임펄스는 조정을 주더라도 재차 같은 방향으로 파동을 진척시키게 됩니다. 이때 저는 떨어지거나 혹은 적어도 저점을 깨고 다시 올라서 W, X, Y 혹은 A, B, C 형태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 구간이 하락 배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렸죠. 결과적으로는 조합이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파동이 이제 그 추세 파동이고, 그러니까 즉 추세 파동이 아니라 정방향 파동이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다음에 3가지 파동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즉 다음과 같이 러닝 플랫 형태로 조정이 나오고, 선행 파동은 얘고 이제 후행 파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엘리어트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락된 관점이 없어야 합니다. 관점을 맞추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누락된 관점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실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베팅을 했죠.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이 적다고 한들 내가 놓치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매매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가 한 10%, 20%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점은 맞추면 본전이에요. 맞추면 본전이라고 격하하는 이유는 틀렸을 때 청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산이라는 이유는 내가 관점에 몰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죠. 지금 해당 구간을 임펄스로 봤어요. 임펄스로 봤는데 고점에서 나온 임펄스였기 때문에 이 저점을 그 하락을 하는 한 파동, 후행 파동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때 매매에서 손해보는 게 없었어요. 버티지 않았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해하면, 지금 이 해당 시나리오를 했으면 적어도 큰 파동 범주에서 매매를 했으면 이 지점에서 손절이 나갔겠죠. 하지만 지금 왜 하락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 지금 쇼만 베팅을 했다. 그리고 지금 비상변법의 경우에는 끊어치기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물타고 하면 지금 다행히 강 반등이 왔어요. 하락 반전이 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가 오른 거예요. 10% 오른 동안에 역방향 베팅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러닝 플랫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역에서 사실은 아래로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관점이 사실 많이 죽었다라는 걸 판단할 겁니다. 얘를 깼을 때, 그리고 이런 모양새로 올라갔을 때, 즉 시나리오 1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때의 이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플랜 B의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네, 세컨 시나리오를 마련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 아니 여기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임펄스면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임펄스를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임펄스는 시작을 의미하면서 종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작과 종결인지는 얘의 위치 관계를 따라서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작이죠. 조정파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임펄스는 동인파를 유도하겠지만, 이렇게 카운팅할 경우에는 조정파동을 끝내는 임펄스이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이 저점을 깰 수가 없어요. 고점을 뚫을 겁니다. 누적되고 임펄스가 나오면 그 방향대로 간다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7월 3일 중기 특별 강의 영상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시나리오 1과 2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2가 맞았는데 1에 베팅했냐 후에 없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1에만 베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과 2의 눈이 나올 가능성과 3부터 6의 눈이 나올 가능성 중에서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3부터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을 베팅하겠죠. 저는 일반적인 형태의 진행 조합을 먼저 보지 불규칙한 형태의 조합을 먼저 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불규칙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가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즉 주사위 눈을 3에서부터 6회까지가 나올 확률에 저는 베팅을 할 거예요. 다만 1과 2가 나올 수 있죠. 그걸 인지하고 나서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얘를 베팅하는 게 3에서 6이라고 한다면 얘는 1과 2예요. 그럼 1과 2에 베팅한다? 아니, 1과 2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3부터 6까지 베팅한 다음에 1과 2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생각한다. 러닝 플랫일 수 있음을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7월 3일날 중기 분석 영상에서도 사실 같은 얘기를 좀 다뤘고요. 2월달에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뭐 같은 모양을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담고 있는 개념이 같아요. 2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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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동인데 이 마지막 파동이 임펄스였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합하면 고점에서부터 나온 임펄스의 되돌림에서 다시 숏을 타는 전략이 옳다. 근데 이렇게 카운팅하면 얘는 러닝 플래시고 올라가는 파동이에요. 같은 임펄스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 비선왕은 어떻게 여기를 이제 그 카운팅을 하느냐, 어떻게 카운팅을 하느냐. 저는 우선적으로는 문맥을 안 봤을 때 기준으로 우선적으로는 불규칙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은 경우로 보고 관점을 가지고 갑니다. 다만 2월 영상에서도 7월 영상에서도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닐 가능성도 같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점과 관점은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매매할 것이다와 이렇게 모양이 갈 것이다는 다른 겁니다. 관점은 이렇게 갈 것이다고 타점은 이렇게 온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미묘한 차이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수강생분들은 전혀 구체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카페 지리응답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혹은 비선병법 게시판. 따라서 관점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셋업을 잘 해도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수 있는 걸 어떻게 해. 저는 그래서 주사위 눈을 1에 베팅해서 맞춘 사람도 잘했다고 안 보고 그러니까 맞추든 안 맞추든 그게 잘한다고 안 봅니다. 저는 전투로만 보면 맞춘 게 잘하는 건데 전쟁으로 보면 확률 높은 관점 베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잘하는 걸로 봐요. 그리고 저는 관점과 매매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점을 떠나서 틀리더라도 수익 보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맞추더라도 수익 못 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파동의 의미를 지난 파동, 선행 파동의 의미를 후행 파동이 ABC인 걸 확인해서 후행 파동이 3파면 선행 파동은 임펄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명제에 의해서 사실 해당 파동의 미스테리는 얘는 코렉티브 파동인 것으로 사실은 컨펌이 났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가 복합 조정 한 파동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컨펌이 됐다라고 한다면 즉 저점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얘는 3개의 파동이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었기 때문에 얘도 코렉티브로 컨펌이 날 수 있었는데 이 저점을 안 깨는 바람에 아직도 얘가 코렉티브인지 임펄스인지가 컨펌이 안 났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이 파동은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얘 후행 파동이 아니에요. 얘 후행 파동은 이 C파, 그러니까 조정 파동의 끝에 해당하는 얘가 A, B, C일 수도 있죠. 얘가 1, 2, 3이 갈 수도 있어요. 4, 5. 얘가 W, X, Y일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Y인 경우는 이런 형태로 지금 조정이 왔다는 거예요. 조정이 왔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Y파동이 3파 형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 W일 때에는 얘는 코렉티브인 거야. 코렉티브. 얘가 C파였다. 임펄스로 끝났다. 근데 얘가 C파 임펄스고 A, B, C 형태다. 얘다. 그럼 얘는 이 첫 번째 파동, 선행 파동이 임펄스인지 코렉티브인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얘가 3파, 4파, 5파에서 얘가 임펄스가 컨펌이 나면 얘는 그럼 무조건 얘는 임펄스죠. 임펄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얘가 A, B, C, W, X, Y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 2, 3, 4, 5면 임펄스고 W, X, Y면 얘는 코렉티브고 A, B, C면 둘 다 가능하다. 과거차트 분석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펄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정해요? 문맥에서 확정하는데 선행파동과 후행파동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럼 지금 얘가 코렉티브 파동이려면 얘가 반대로 임펄스이려면 이 후행파동이 임펄스여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후행파동 임펄스인 게 얘가 임펄스인 걸 픽스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임펄스가 아니면 얘는 무조건 코렉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한 파동 나왔죠. 얘를 다이고널처럼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이고널로 보면 임펄스의 가능성을 보면 얘가 1이야. 1, 2, 3가 나오는 건데 3가 1, 2, 1, 2 3, 4 하면 겹치네요. 3, 4가 안되고 1, 2, 1, 2, 3, 4 또
또 겹치네. 그래서 깨진 것 같아요. 이쪽 임펄스 깨진 것 같아. 그러면 1, 2, 뭐 안 되니까 또 뭐 어거지로 하면 여기가 뭐 3파의 1의 리딩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는 존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안 이쁘다. 결과적으로는 W, X, Y 형태가 아닌가. 혹은 Y파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조정파로 컨펌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시나리오 1인 경우에는 얘가 3파니까 얘는 커렉티브로 컨펌이 난 거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파동이 아직 임펄스가 아니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얘가 3파동이면 얘는 임펄스가 안 되는 걸로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라인과 이 라인이 겹치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겹쳐서 얘가 임펄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임펄스가 안 되면 조정파의 Y파가 되는 것 같고, 얘가 W파면 얘는 조정파 형태인 것 같아요. 임펄스 깨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완벽히 깨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어떤 경우의 수가 없냐? 없어지는 경우의 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비로소 지금 얘도 임펄스가 아닌 것으로 컨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ABC 아니면 WXY니까 이제 언제 종결되는지 봐야 되는데, 얘가 또 임펄스가 아니죠. 임펄스가 아니니까 ABC인 가능성도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복합 조정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얘가 종결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가는지가 남았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빠질 겁니다. 다시 지금 이제 분석을 끌고 오면서 저도 같이 보고 있는 건데, 끌고 오면서 보니까 얘는 복합 조정파다. 즉 첫 번째 파동은 임펄스인 가능성이 지금 깨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이후의 진행이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복합 조정이 나오면 아래 깨겠죠. 아래 깨겠는데 안 깰 수도 있죠. 얘가 다시 A고 B파고 다시 C파가 세게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더라도 얘를 깰 거잖아요. 안 깰 수도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하려면 큰 관점에서 파동을 같이 봐야 된다. 큰 관점 파동은 얼타임 히스토리 인덱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장기 채널 좀 살펴볼게요. 이 장기 채널은 2013년도, 그리고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각각 만들어진 꼭지점을 이어가지고 트렌드 채널이에요. 트렌드 패러럴 채널인데, 이때 지금 여기서 한번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즉 장기적인 지금 이제 주봉 관점에서는 여기가 채널 하단선은 뭐다? 롱타점이다. 하지만 이제 얘를 채널이 세컨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이 진척되면서 추가적인 이 X 모양의 꼭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꼭지점으로 채널을 다시 만들면 이런 그림이 되고, 이 경우에는 살짝 뚫었어요. 뚫고 채터링이 일어나고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 뚫었던 라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채터링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채널을 뚫는 과정은 이런 채터링과 튕겨냄과 다시 재진입이에요. 따라서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오리지널 채널로 살펴보면 깔끔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고 다시 안 닿고 올라갔기 때문에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림도 사실은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장기 트렌드 라인이 깨지는 그림을 안 봐야 얘가 한 파 더 남은 거라는 카운팅이 가능한 거예요. 얘가 깨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사실은 어색해요. 즉 1, 2, 3, 4, 5 관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승장을 바라보려면 이 관점이어야 되는데, 이 관점이려면 이 채널을 깨고 올리는 건 어색하다. 지켜줘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중요한 라인이 이 매물대 지지선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 이 지지선이고, 얘가 실제로 시나리오의 경계가 되기도 해요. 이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펄스의 원은 사파가 서로 교차되면 안 돼요. 교차되면 안 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0.5를 닿게 돼요. 보통 임펄스가 0.5까지 닿으면 임펄스로 안 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임펄스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그러니까 임펄스가 어떤 모양을 보고 딱 정말 완벽한 임펄스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완벽한 모양의 임펄스도 임펄스가 아닐 때도 있고, 임펄스 같지 않은데도 임펄스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호한 중의성을 가지고 껴안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 엘리어트가 뭐 입에 거는 게 있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적용해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더 내려오면 여러 가지로 채널을 뚫어서 안 좋고, 시나리오 경계선을 얘는 터치라도 하면 안 돼요. 터치라도 하게 되면 얘는 다시 강하게 반등 오더라도 밑으로 꼬라박는다는 얘기니까 터치도 하면 안 되고, 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채널을 안 뚫어줘야 상방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삼각수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 2, 색깔 똑같네. 3, 4, 3, 4, 5에서 올라가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상방 관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채널 깨지고 여기 시나리오 경계선 깨지고 하방 오는 거는 지금 이 아래 영역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지금 이 상방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시나리오 경계선 절대 깨면 안 되고 이 채널 라인은 웬만하면 안 깼으면 좋겠다. 안 깨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파 다시 이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는 이 전체를 다 망가뜨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강하게 쏴서 올려야 되는데 아까 단기 파동을 보니까 아까 그거 했죠. 단기 파동을 보니까 단기 파동 이거 볼 수 있잖아. 참 단기 파동을 보니까 얘가 임펄스로 컨펌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러닝이고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이 정도면 임펄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임펄스가 아닌 이유는 얘가 임펄스가 아닌 것 같아서인 거예요. 다른 무빙 때문에 임펄스처럼 보이게끔 변경되면은 시나리오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얘가 임펄스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얘는 모든 상승 시나리오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이 조정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점을 안 깨고 그리고 1, 2, 3, 4를 높이면서 5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 경계선을 지키고 이 채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가 임펄스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임펄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서는 얘가 조정파 형태로 올라야 돼. 조정파 형태로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즉 삼각수렴을 그리는 방법이 유일한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임펄스 컨펌이 안 난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는 장세가 될 수 있다. 7월 3일날 얘기했던 관점을 좀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얘가 키웨이브가 이거죠. 얘가 이렇게 임펄스가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1, 2, 3 A, B, C 해서 A파 그 다음에 W, X, Y에서 B파 그 다음에 C파 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가 조정파 형태로 오르고 있으니까 한 파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즉 삼각수렴 시나리오로 오르려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얘가 뭐 W 혹은 A라고 하는 게 좋겠네. A, B, 뭐 C 뭐 이런 식으로 올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얘는 이제 상방을 보려고 지금 좀 자기적으로 모양을 보니까 보이는 그림이고 이소파동을 봤을 때 이소파동이 아니죠. 4시간봉 기준으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얘가 조정파면 일반적으로 빠진단 말이야. 빠지게 되면 지금 1번 시나리오 관점에서는 A, B, C가 복합조정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즉 Y파의 A, B, C가 되는 거고 얘가 임펄스니까 얘가 지그재그 형태로 해서 임펄스가 한 번 더 밑으로 꼬라박을 거고 얘가 시나리오 경계선을 터치할 가능성이나 간당간당하게 터치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계선 거의 비비는 정도면 3파 대비 0.5 라인 깰 거고 지금 이 채널 라인은 깰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거의 하방 컨펌이라고 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해서 0.382를 당신 로그 안 썼으니까 0.382를 여기 닿았잖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3파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 찍고 나서 발견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얘가 3파가 아니기 때문에 얘에 대한 0.382를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얘는 얘가 3파예요. 이 파동 좀 카운팅 중기 분석의 특강 영상에서 4시간짜리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했는데 1, 2, 3, 4, 5예요. 그러면 얘가 3파동에서 5파동이기 때문에 얘 대비 비율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고 얘는 이 4파는 이렇게 여기 4파까지 오를 수 있어요. 오르고 떨어져도 된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3파 대비해서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살펴보면 지금 0.382 구간이에요. 얘가 3파고 0.382 구간이니까 지금 떨어져도 된다. 비율 관계적으로는. 보통은 이 3파리하고 4파 가운데에서 소파동 4파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저항을 받아요. 즉 4파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은 지금 뭐 0.5, 618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4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소파동의 4파까지 안 올라가고 0.38에서 되돌림을 마무리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이거 좀 갱신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러면 이 채널을 뚫게 되고 다만 시나리오 경계선은 안 뚫을 것 같아요. 경계선 안 뚫을 것 같고 큰 기록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0.5) 부근에 다 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대충 0.5 여기다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삼각수렴 가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지금 사파가 너무 깊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너무 깊으니까 여기서 수렴 형태를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유리하고, 채널을 깬다는 뭔가 그 리스크는 있지만 0.5 라인 터치 안 하고 여기서 올라서 수렴 형태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상방 관점이 가능하다. 얘도. 그리고 지금 이 경우의 수는 지금 이쪽 파동이 조정 파동인 모양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여러가지 좀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 갱신한다는 관점이 1, 2, 3, 4, 5 여기에서 이렇게 갱신되는 의미였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오파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되돌림이 너무 커요. 사실 이렇게 가기에는 저점을 두 번 갱신하기에는 되돌림이 너무 크고, 그리고 얘가 엔딩이라고 치기에는 오파가 사실 너무 임펄스로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 3은 사실 저는 죽었다. 왜냐, 죽을 필요는 없겠네요. 죽을 필요 없다. 이 상태에서 조정파 형태로 오르고, 어떤 형태로 오르든 간에 다시 조정파에 계속 조정파 형태로 오를 거예요. 여기서 10파 임펄스들이 계속 있겠지만, 혹은 여기에 지그재그 형태의 임펄스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뭐 오른다던가 이런 그림들이 보이네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지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시나리오는 1, 2, 3가 있는데 1의 경우 다시 빠진다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안 빠져도 되죠. 이 경우에는 빠져야 돼요. 이 경우에는 빠져야 되고, 이 경우는 지금 빠져야 돼요. 그리고 저의 가장 우선순위 카운팅이 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빠져야 되는데, 어렵네. 공통적으로 좀 살펴보면 얘가 그 WXY가 되더라도 여기가 임펄스로 빠져요. 그것만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시나리오 1도 다시 빠질 때 임펄스로 빠지고, 시나리오 2는 오파니까 임펄스로 빠지고, 시나리오 3은 이러면 종결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채널을 지켜야 되는 게 1번 관점이고, 이 시나리오 경계선을 안 깨는 게 1번 관점이고, 그러면서 오르려면 삼각수렴이 1번 관점이고, 삼각수렴이 아닌 형태로 지금 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임펄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조정파 형태로 막 뒤지고 복구해서 오를 거예요. 오르고 빠지고 이런 그림을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정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조정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점을 안 깰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지금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우선순위로 보고 한 번 더 빠지는 거를 사실 지속적으로 1번 관점으로 보고 있었으나, 지금 이 채널 관점과 뭐 여러 가지로 좀 했을 때 도미노적으로 다 깨질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지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움직임이 이미 종결 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아직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깨지기 전까지 먼저 깨졌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깨지고 나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키한 관점이지만 지금 이 정도의 무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점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분석하면서 드네요. 저점이 잡힌 것 같다. 조정파임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질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보겠다. 단 이 채널을 지켜줄 때, 이 채널을 지켜준다는 건 우리 관점 세우기는 편해요. 이 저점을 안 깬다는 관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은 곳을 깼을 때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가 컨펌이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사실 이 저점을 안 깬다는 관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이 높이에서 조금만 빠져도 아래에 떨어질 것을 컨펌 시키니까, 즉 이 상태에서 바로 안 빠지고 시간을 좀 보내면 이 저점을 깨더라도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약하면 이 저점 볼게요. 이 저점을
일단은 지킬 것 같아요. 도정파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라인을 지키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볼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점을 안 깰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곳에서 이 저점을 깰 거라는 컨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하거나 관점 잡기는 좀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의미는 크게 없지만, 지금 지난 카운팅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는 없지만 시나리오 1이나 시나리오 3대로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뭐 사실 결과적인 네이밍만 달라지는 거예요. WXY가 됐든 이렇게 되면 ABC 형태로 빠졌다고 볼 수도 있죠. ABC였든 저점이 잡히고 조정파 형태로 올랐으나 지금 얘가 사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쯤에서 끝나게 되고 삼각수렴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 이 관점의 유효는 이 라인을 깰 때까지. 깨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동시에 그 관점을 폐기해야 되는 시점은 지금 제가 원래 보던 일본 시나리오가 얘였어요. 얘가 지금 깨질라면 지금보다 더 올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0.382 구간이니까 0.5 정도 깨주면, 그러면 지금 이 2번 시나리오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얘 아니면 얘로 종결 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빠질 수 있지만 종결 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결 났다라는 카운팅은 없어요. 종결 난 것을 소파동으로 해서 더 큰 클래스의 파동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만 1번과 3번은 지금 종결이 난 카운팅이 가능하고, 얘가 조정파여도 이 저점을 안 깰 수 있다. 다만 얘 카운팅이라고 한다면 내려갈 때 임펄스로 떨어질 거예요. 임펄스로 떨어지는 첫파 임펄스를 확인하면 돼요. 즉 첫파 임펄스 확인하고 얘가 임펄스다 싶으면 그 다음에 3파 임펄스, 그 다음에 5파 임펄스 나올 테니까, 이 경우에는 이 채널 뚫을 거고 0.5 라인 뚫을 거고, 그리고 시나리오 경계선이 거의 맞닿을 거예요. 그러면 상방 관점은 더 어려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방 관점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조정파 형태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것 같다. 좀 요약해봅시다. 이거 요약을 잘해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얘를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번과 3번은 종결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결이 났다는 게 아니라 종결이 난 카운팅이 되고, 얘는 지금 종결이 안 났어. 근데 얘가 페일 나면 지금 당장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올라와 주면 돼. 더 많이 올라와 주면 이 모양이 어색해지니까 무조건 이 저점을 갱신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많이 올라와 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더 신빙성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채널이 압박해 올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럼 이 채널을 뚫는지를 보고 이 저점을 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조정파임에도 불구하고 안 깰 수도 있다. 그리고 얘가 많이 올라가면 밑을 안 깰 가능성이 커진다.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밑을 깨더라도 깨는 시그널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임펄스로 빠지면 그 카운팅에서 따로 타야 된다. 그럼 제 원래 우선순위 시나리오였던 것처럼 이렇게 빠지게 된다. 네, 엘리어트 머리 터지겠죠. 엘리어트를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매매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점과 이런 비선병법을 통해서 좀 쇼컷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본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된 이유도 우리 수강생분들이랑 좀 약속해서 아마추어 레벨에 300불 챌린지 하는 방에서 이미 뭐 타점이나 비선병법들은 많이 강의를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있지만, 지난 타점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진은 저희 아마추어 레벨에 300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오픈톡방에서 제가 설명용으로 그림을 그려서 전달했던 내용인데, 텍스트는 이제 비공개 오픈톡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가리고 그림만 가지고 좀 공개 설명을 좀 해보면, 리듬 감각이라는 건 그거예요. 사실 어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 리듬 감각 안에서 타점이 나오는데 오르고 내리고라고 한다면, 내가 다음번에 오른다는 리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오르고 내리고 다시 진짜 오른다라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에서 매수할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여기에서 매수한다 이거죠. 오르고 내리고 오른다면 오르고 내리고 내린 지점에서 롱을 타야 된다. 혹은 이 지점은 롱을 베팅하거나 베팅하지 않거나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어요. 얘가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얘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롱 베팅 자리이긴 하지만, 내가 이 리듬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베팅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리듬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롱 베팅을 하는 거지, 여기서 설령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쫓이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쫓이지 않는 습관을 하는 것이 이런 지점에서 저점 매도하고 고점 매수하는 경우의 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내려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지라도 숏을 베팅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리다.
것도 뭐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이때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보세요.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데 이때 숏 타점이 되는데 이때 내리면 좋은데 안 내릴 수도 있잖아.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요, 비서님.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오르면 스탑로스 거는 거야. 그래서 이 특정 리듬을 꾸준히 맞추면 계속 먹으면 되고 틀리면 손절 치면 된다. 연승하고 한 번 지고 그 다음에 다음 리듬을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듬 감각을 보기 위해서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이 느낌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리듬들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런 지점들이 이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빨간색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타점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비율 관계를 보는 것이냐, 이 파란색에서 매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을까를 끝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점 연습이에요. 큰 웨이브가 있고 작은 웨이브가 있을 때, 그러니까 큰 상승과 다시 하락이 왔으면 이 하락은 단순히 직선 형태일 경우의 수보다 이런 식으로 굽이쳐서 올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이라는 지점에서 숏 타점이 되는 거예요. 숏 타점이 올라오면 숏 치고, 반대로 여기에서 또 떨어지면 롱 치고, 떨어지면 롱 치는데, 얘네들에 대한 비율 관계를 우리는 4개의 진법으로 해서 비선병법에서, 비선병법이 타점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타점 그 길고요. 11시간의 강의 중에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타점을 다루고 나머지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고 과거 차트를 리듬 감각을 찾아가지고 옳은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반성하고 자신만의 어떤 매매 타점과 익절선과 스탑로스랑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그런 노하우들을 사실은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저희 팀 비선학 멤버들한테 강의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서 롱숏 다 먹으면서 발라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을 생각했지만 그건 이제 관점이고, 사실 여기에서 이 움직이는 건 리듬이고, 그리고 내가 관점이 틀려도 손절 한 번 하면 그만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 이해할 테니까 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비율 관계를 먹어요. 이 퍼센티지를 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비율 관계의 레버리지를 조절해서 모양을 맞출 때마다 그 모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양의 비율을 맞출 때마다 동일한 어떤 수익과 손실을 가져가는 매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3일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수강생분들도 좀 잘 보세요. 이 비선병법 이진법에 이제 B로만 세팅을 한 거예요. 이진법에 B로만 세팅했는데, 이 초록색 지점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진입을 하는 거예요. 숏이겠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럽시다. 노란색을 벗어나면 익절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초록색이 닿으면 숏, 그 다음에 익절 롱. 이대로 따라가 봅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려가는 거 숏을 먹고 숏 롱 해서 먹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숏 타서 여기에서 익절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숏 타서 여기에서 익절하고, 여기에서 숏 타서 여기에서 익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면 한번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숏 타서 여기에서 익절하고, 그렇게 되면 몇 번 먹게 되면, 다 옛날 영상에 있는데 그 4시간짜리 영상 꼭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하면 그 다음에 그만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리듬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서 갔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그게 모든 관성은 깨지게 돼 있어요. 유지되면서 또 깨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한 4번, 3번 정도 먹으면 그 리듬에선 다 먹은 거니까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아차 싶을 거예요. 여기서 쫓쳐서 여기에서 익절하고, 여기에서 쫓쳐서 여기에서 익절하고, 여기에서 쫓쳐서 여기에서 익절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쫓쳐서 여기서 익절하고, 한 4번 먹었으니까 그만둔다. 이쯤에서 반등 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수강생분들 이진법이죠. 비선병법. 반대로 내려가는 리듬에서 롱배팅으로도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수강생 기준으로는 사진법, 3진법, 4진법도 있고 종류가 많지만, 사진법에 AB 전략, 그리고 1.618 전술, 혹은 3.236 전술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려가서 끝나가는 리듬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진입해서, 이 초록색 여기서 진입해서 이 위에서 판다 이거죠. 여기 마찬가지고,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또 여기서 위에서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빨간색이 스탑로스고, 여기서 잡아서 위에서 판다고요. 내려가면서. 너무 쉽다고. 여기서 잡아서 위에서 판다고요. 그러니까 뒷볼트는 사실 여기죠. 이 지점에서 파는 거죠. 많이 팔 때 위에서 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 잡아서 위에서 판다고. 이게 지금 거의 기계적으로 되는데, 리듬만 우리가 동기화 시키면 먹는 게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고 올라가서 먹고 내려가서 먹고 내려가고 먹고 내려가고 먹고. 이게 지금 한번 내려갈 때 이렇게 다 발라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방금 보여줬던 게 뭐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너무 쉽다. 이거 어디서 차트 리플레이 모드 나가서 올라갈 때에도 지금 얘는 진행되는 무빙이죠. 끝나가는 무빙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나올 때 사진법으로 너무 쉽게 먹는다. 정확히 고점 잡혀서 끌고 와서 먹는다. 여기서도 사실 정확하게 고점이 잡히는데, 이거 제 지난 영상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그걸 더 심도 있게 구체화해서 비선병법에 체계화했지만 타점이 중요하지 않다. 타점이 중요하다면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리듬 감각과 그리고 뭐 마인드가 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뭐 1, 2불 차이의 고점을 다 먹고 내려와서 익절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 사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엘리어트 트레이더인데 로 시작했는데, 이 비선병법이 엘리어트의 그 공통 구간만 기계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좀 고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점 측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관점을 제시하는 상황이 퍼즐가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싶을 때, 그런 욕구가 들 때, 혹은 유튜브 할 때. 근데 관점으로 안 해도 매매가 잘 되니까 사실은. 어차피 엘리어트가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공통 구간 뽑아내고, 그리고 수준 높은 엘리어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과거 차트 분석이라던가 경험치도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마인드와 리듬과 타점만 연습하시는데, 사실 지구력과 끈기와 그리고 과거 차트 분석이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고 변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범한 수준의 두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장 제가 관점 설명했던 앞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건데, 사실 그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미처 말 못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더 고려하고 있고 동시에 생각하면서 조율하면서 부분과 전체를 보면서 비율관계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누락된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어렵다. 쉽게 하려면 끝도 없는데 쉽게 하면 찍는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롱 아니면 숏이라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롱, 뒷면이 숏인 확률보다 관점을 통해서 맞출 확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냉정하게 그렇지 못한 전문가들이 더 많다고요. 전문가들이 그럴진데 덜 배웠고 덜 연마된 엘리어트 트레이더, 코린이 엘리어트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사실 방향을 잘 못 잡는다. 그리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 지속적으로 보면 움직이고 끝나가는 리듬에서 사실은 다음같이 저점 잡히고 입절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끝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끝나가는 팍 움직이다가 끝나가는 느낌을 어디서부터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맞아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고점 잡고 입절하고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입절하는 거거든요. 고점 잡고 입절하고. 아니 손절선 어디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잠깐만 확대를 할게요. 여기는 안 잡혔어요. 이쪽은 안 잡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잡혔네. 다음에 잡혔던 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거 최고점 여기에서 쫓아서 입절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리듬 감각이 있으면 그 근거리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쫓아서 여기서 입절하고. 이게 뭐가 어렵냐고. 아니 물론 실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리듬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근데 비선왕을 보면 다 발라먹는단 말이야. 신기하게. 우리 300불방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트레이딩 팀이 10장생이랑은 사실 제가 매매 내역을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면서 사실 뭘 했냐면, 우리 수강생분들 그 300불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0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한 보름 정도를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6월 13일부터 해서 제가 엊그저께 끝났는데, 저희 10장생 내부에서도 300불 그 트레이닝을 사전에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00불로 엊그제까지 총 10,000불을 만들어서 인출을 했고, 그때 그 움직임들이 지금 제 관점이 틀렸을 때 움직임들이에요.
뭐 손실률이라던가 비선변법의 내용들을 정자세 정타점이라고 하죠. 뭐 레버리지나 뭐 시드 배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지켜가지고 만드는데 40일 정도 걸렸다.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지금 최근에 관점이 틀린 장세에서 큰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자체 300불 챌린지를 좀 마무리하고 저 혼자 이거 매매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팀인 10장생에 저희 디스코드 방이 있어요. 그래서 매 단계마다 인증하고 뭐 포지 잡을 때마다 얘기하고 우리 수강생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일기분들은 잠깐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일 정도 제가 매매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올 때 혹은 부분익절 전략이라던가 사전에 먼저 말하고 매매했던 적이 한 10일 정도 있었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 10당생 트레이딩 팀 안에서 디스코드 방에다가 하고 있는데 300불로 이런 느낌으로 관점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만불 되는데 한 40일 정도 됐고 다 인출하고 어제였을 거예요. 어제 300불로 고배 쳤죠. 사실 고배 쳐가지고 비선병법을 손실률을 굉장히 좀 높여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해가지고 12번 매매를 해서 12번 매매를 해서 300불이 2100불 되는 과정을 전체 다 인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초반에 관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돈을 벌고 안 벌 거랑 상관이 없더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엘리어트의 공통구간과 뭐 여러 가지 피보나치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관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나는 어떤 리듬 감각과 추세와 행보인지만 확인을 한 다음에 특정 리듬에 지속적으로 베팅하고 마지막에 한번 손절준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감이 안 오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거에 대한 리듬 감각과 이너셔, 이거 관성이죠. 관성에 따라서 내가 잘 셋업된 어떤 매매 기법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초록색에서 매수하고 빨간색에서 손절하는 겁니다. 노란색에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을 세팅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는 2-B 진법이에요. 2-B 진법. 진법 2의 B예요. 지금 이거 입절했겠죠. 그리고 제가 7월 3일자 영상 계속 언급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구독자들한테는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본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파동이 지나면 두 번째 파동 기준으로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첫 번째 파 되돌림 여기는 0.618이나 뭐 이런 되돌림에서 좀 크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록색에서 사서 노란색에서 판다. 그 다음에 초록색에서 사서 노란색에서 판다. 그 다음에 초록색에서 사서 노란색에서 판다. 그 다음에 초록색에서 사서 노란색에서 판다. 초록색에서 사서 노란색에서 판다. 그 다음에는 너무 올라가 버렸죠. 너무 올라가 버려서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초록색에서 사서 노란색에서 판다. 초록색에서 사서 노란색에서 판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1, 2, 3, 4, 5, 6 합쳐서 뭐 7, 8, 9 하면 이 짓거리 더 한다? 아니 이제 이 관성도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만둔다. 이거 제가 임기응변을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게 어렵나요? 우리 수강생분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거 알아요? 1, 2진법만 잘하시는 분 있고 3, 4진법 잘하시는 분 있고 감 못 잡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지난번에 3, 4진법으로 이 하락장에서 롱으로 이 하락분보다 더 큰 롱을 먹은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예측 강화 훈련을 통해서 전달했던 것처럼 1, 2진법으로 해서 정투세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측 강화 훈련을 올릴 거고요. 이번 영상은 사실 이게 제가 한 얘기예요. 최근 하루 이틀 기준으로 공개 영상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타점과 관련해서 하는 거를 사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1기 진입학파님 지금 300불 챌린지의 레벨 16인 분인데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죠. 굳이 제 오픈톡 그 말한 거에 답글을 남겨가지고 기대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오늘 새벽이에요. 지금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이 영상 오늘 안 찍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파파님한테 일반적인 구독자 그리고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풀었는데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좀 작성할까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이는 생각과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하나를 보더라도 많은 게 보이는 사람은 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짧게 하는 취지로 이 영상을 시작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진 점 스스로한테는 좀 반성하는 부분인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4시간짜리 영상과 최근 제 영상들을 좀 살펴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점보다 타점이다. 타점보다 리듬이다. 리듬보다 마인드다. 한 번 한 번의 매매가 전투라면 그 전투로 이루어진 전체의 어떤 승패는 전쟁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투보다 전쟁이다. 전투에 매몰되지 말고 전쟁을 보는 매매를 해야 한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과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즐겨찾기 그리고 댓글과 지인 추천은 저 비선왕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